네, 유신쇼 뉴스 까기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는 뉴스 까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시간도 9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 맨날 재촉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후원을 좀 그렇게 재촉했으면 좋겠는데 후원은 안 하고 유신 쉴 틈 없이 그냥 방송만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뭐 쌀국수 가격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가격은 절대 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13님 플렉스 10개 감사합니다. 네, 윈터님 10플렉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 3자가 뭐 가격이나 뭐 메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후원 미션은 철저하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식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굳이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는데 먹쇼 미션 포함해서 모든 후원 미션은 그 미션을 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3자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뭐 가격이 뭐 어떠하다, 뭐 메뉴가 어떻다 이런 데는 어떠한 의견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안 돼요. 후원 미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방송적인 뭐 일반적인 방송에 대한 그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할 수가 있겠지만 후원 미션에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방송에서 가장 많이 후원하는 황희정님이 있잖아요. 매니저 황희정님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애청자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냉정하거든요. 후원 미션은 말 그대로 그 후원 미션을 한 사람의 권리입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후원 미션을 딱 후원을 하고 미션을 신청한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들은 어떠한 의견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후원 미션 컨텐츠의 특징이에요. 그게 배가 아프고 그게 열받으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궁시렁거릴 거면 안 보면 되는 것이고 그건 시청자의 권리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후원 미션을 신청하신 분의 유료 콘텐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방송 시작하자마자 하잖아요. 만약에 전체 시청자분들이 봤으면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가장 시청자분들이 많이 볼 시간에 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먹쇼를 시작하는 이유는 후원 미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원 미션 그분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분이 시간 맞춰서 보면 다행이고 못 보시더라도 바로 다시 보기를 올려드리니까 거의 생방송하고 거의 가까운 시간에 제일 빨리 올려드리거든요. 인코딩에서 그렇게 따로 녹화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쇼 미션 신청자만 난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생각을 안 해요. 서운해 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후원 미션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은 저는 듣지를 않으니까 뭐 써놓으면 답변은 하겠지만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원 미션을 바라시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본인이 돈을 써야 됩니다. 지갑을 열어서.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후원 미션은. 그러니까 항상 그 안티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야, 열받으면 유료 방송에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그 후원 미션은
말 그대로 유료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먹쇼 신청자만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곁다리죠. 그냥 이제 보편적으로 유신이 방송하고 있는 유신쇼 뉴스각이나 전화 개그 이런 그냥 제가 촛불 집회도 그렇고 그냥 올려드리는 거면 그냥 누구나 이렇게 뭐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방송을 25년째 하면서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야외 방송에서 화질 저하 저도 알고 있는데 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AS를 저번에 한번 받았는데도 계속 안 되는 거니까 제가 폰 선택에서 이렇게 운이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추모 집회 때는 제가 방송폰을 놓고 가가지고 아이폰으로 해가지고 화질이 상당히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통신사 주파수 박탈했잖아요. 5G 돈만 벌고 투자 안 한다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에서 5G를 홍보하고 요금도 비싸게 받아 처먹고 지금 매년 흑자인데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부가 서비스는 점점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5G가 빠르다, 안정적이다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통신사가 엄청나게 로비를 하는 것 같다, 추정에서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단통법 포함해가지고 거의 통신사가 돈을 벌어먹게 사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통신 3사는 그냥 앉아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상 세 회사가 독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뭐 SK는 뭐 기간을 줄이고 그나마 30점인가 넘어가가지고 그날 좀 하고 나머지 KT하고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탈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전부터 있었건 제4 통신사.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를 못한 거 보면 통신사들이 엄청나게 센가 봅니다. 건드리질 못하는 걸 봐서는. MBC나 TBS나 YTN 이런 언론사들은 휘두르고 밟아버리는데 이 통신 3사는 타치를 못하나 봐요. 뭐 몇만 원짜리를 먹으라는 거 아니라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후원 미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원 미션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면 그 여러분들의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 KS님 말고는 없어요. 영채님 한 번 신청하고 나머지는 신청조차 없습니다. 후원도 없는데 저희 방송처럼 뻔뻔한 방송이 없어요. 그냥 일반 후원도 없는 방송 멤버십 숫자도 엄청나게 적거든요. 근데 후원 미션 먹쇼 먹방 신청하신 분은 KS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권리는 KS님에게 있는데 별의별 애들이 다 참견을 하니까 그럼 쥐들이 그 후원 미션을 하든가. 자,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바보들, 유신을 욕하기 전에 후원하고 하라는 놈들아, 유신은 후원하고 욕해도 뭐라고 하는데 뭐하러 후원하고 뭐라고 하는 걸 듣냐. 저 후원하고 욕해도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합당한 얘기를 그러니까 유신 생각해보세요. 후원하고 유신 욕하면 욕이 뭔 개소리야 이거. 얘는 내가 왜 소개해줬냐면 뇌가 없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아니 후원하고 욕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후원하신 분들은 애청자분이시니까 욕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아니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이거는. 그러니까 욕하려면 후원하고 하라 이 말은 안티나 악플러들도 공짜로 방송 보니까 그 값을 하고 욕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청자나 팬분들은 그냥 후원을 하시는 거고 안티들이나 악플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이 버러지들아, 야 이 구더기들아, 그렇게 욕하면서 무료 방송 즐길 거면 최소한의 대가는 치르고 해라. 그러면 욕을 덜 먹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SSG 프로야구 우승기념으로 할인했는데 오늘 이마트 다녀오셔서 제가 오늘 식료품이 아니라 그 주방 세제나 몇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다이소로 가려다가 오늘 뭐 이렇게 쓱 세일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제가 갔어요. 여기 이마트 중동점에 딱 갔는데
야, 진짜 카트가 없어요. 나는 이마트를 자주는 안 가지만 그 간 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카트가 없는 게. 카투나 이런 게 바구니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마트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이럴 정도면 무슨 뭐 뭐라도 이렇게 임시 근데 카트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뭘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장바구니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장바구니나. 카트가 하나도 없어요. 카트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얄미운 사람들인데 얼마 안 샀어요. 그래서 담는 것도 사가지고 충분히 들고 주차장에 갈 수가 있는데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정말 아니 분명히 담을 거 있고 그거 들고 주차장까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카트를 끝까지 주차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짐이 많으면 이걸 포장을 하더라도 그 자동차까지 끌고 가야 되겠죠. 근데 야, 진짜 뭐 피도 눈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계산하려다가 바구니 있길래 바구니 들고 하려다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몇 개만 식재료만 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마트에서 주방 세제나 이런 필요한 생활용품도 사려고 하다가 그냥 식재료만 몇 개 사고, 식재료만 몇 개, 김치도 떨어져가지고 김치하고 이제 그 요리할 고기 재료하고 사가지고 그것만 사서 왔죠. 이제 다이소 들려가지고. 야, 근데 뭐 나는 진짜 마트가 바로 대형마트가 여러 개 있지만 처음이에요. 난 이렇게 미어 터지는. 자, 그리고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입니다. 쌀국수 한 8,000원 하나? 먹쇼 메뉴 가격치곤 싸다. 못 본다 하지 마이소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문한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배달료가 들어가고요. 파인애플 가격만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파인애플 가격을 잘 못 봤나 봐. 나는 간단히 파인애플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달을 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 맞추는 데는 파인애플이 아마 뭐 음료수나 술을 살 수는 없으니까 음식류에서 이제 소스나 이런 것들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먹지도 않는 거 소스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소고기 베트남 쌀국수가 단가가 세요. 싼 가격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소고기 추가하면 몇천 원이 들어가고 파인애플도 몇천 원이잖아요. 왜냐면 배달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지금까지 배달 주문한 가격 중에 적은 가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배달 금액이라는 걸 모르는 무식한 처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 베트남 국수에다가 소고기 추가에다가 파인애플에다가, 그러니까 주문을 뭐 안 해봐서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대충 또 쓰레기가 한 명이 또 들어왔네요. 매니저분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지옥으로 가시고요. 자, 그래서 코미 유신 면 먹방은 특히 아니다. 입적 벌려서 입안 보여주는 것도 시정이 안 되고 면 앞니로 댕강댕강 잘라먹는 것도 여전하네. 일부러 더하는 것 같다. 정말 먹방인지 먹쇼인지 관뒀으면 좋겠다. 안 보시면 돼요. 안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응?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플러가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설치는데 답변할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먹쇼는 후원하신 분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제3자들은 그냥 닥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이 보이든 면을 끊어 먹든 자유롭게 저는 먹고 살 거니까요. 본인이 원하시는 방송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유신쇼만 있는 게 아니고 요새는 볼 수 있는 방송이 뭐 먹쇼를 성시경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성시경 연예인들도 하고 다 하고, 뭐 국내외 먹방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굳이 제 방송을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건데 어차피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글 쓴다고 해서 채팅한다고 해서 제가 뭘 인지를 하거나 뭐 고마워한다거나 체크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지옥에 가버려라 이렇게 하시죠. 지옥에나 가버리세요. 네. 자, 이제 뉴스 까기 좀 여유롭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만요. 자, 그 선을 지켜서 채팅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후원은 유신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또 후원이 주춤해가지고 먹쇼는 올려드렸고요. 어제 촛불 집회 찍은 고화질 영상을 다 업데이트를 해드렸어요. 제목 정리는 안 됐는데 제목 정리는 아직 안 됐는데 이따가 방송 끝나면 일단 올려놓고 나중에 하나씩 정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 이제 어제 촛불 집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어제 원래는 어제 오후 1시에 토요일날 오후 1시에 그 시사 유튜브 채널 그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즐겨보는 그 시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강연 특별한 강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어요. 원래는 저 혼자 신청했었는데 나중에 뭐 추가로 같이 올 사람 있으면은 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복돌이하고 짠돌이하고 같이 회비는 제가 내주고 회비는 제가 내주고 그래서 원래 토요일날 낮 12시 30분까지 모이기로 했습니다. 낮 12시까지 만나기로 했었는데 안국역에서 전화는 이따가 받아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는 밤 11시 이후부터 0시 30분 사이에 받으니까요. 그때 그래서 원래 낮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한 12시 복돌이는 일찍 도착을 했고 저는 12시 30분에 도착을 했고 짠돌이는 아예 지각을 해가지고 강연 시작하고 들어왔죠. 1시 훨씬 넘어서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강연이 있어서 그 한 분은 서울 시립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유튜버 채널 그 시사 채널의 그 진행자들이 일단 일부 그 방송을 진행을 하고 2부에는 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도시공학 전문가 교수님이 1시간 강의를 하시고 3부는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복돌이는 졸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에 앉아가지고 좀 가운데 사진도 좀 찍고 막 그랬었는데 잘 찍어요. 사진을 잘 찍어요. 복돌이가 사진 기자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간에 복돌이는 졸더라고요. 그 도시공학 교수님의 강의 때 본인은 안 졸았다고 하는데 눈만 감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짠돌이는 지각까지 해놓고는 거기서 이제 참여자분께서 여성분께서 과자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강연을 그 역시 도시공학 교수님 서울시립대 교수님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 과자 조용하거든요. 근데 과자를 내가 그래서 이건 아닌데 야 이건 아닌데 좀 다른 분 남의 잔치에 와가지고 내가 화를 낼 수도 없고 왜냐면 거기가 이제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고 한 30-40명 참여하는 강연이라서 할렐루야.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래서 거의 이제 원래 오후 4시에 끝나야 되는데 4시 한 20분에 끝났어요. 최강욱 의원 질의응답이 좀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이제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하려고 촛불 집회 쪽으로 이동을 했고 지하철을 타고 촛불 집회 도착하니까 한 4시 40분? 3, 40분 된 것 같아요. 40분 가까웠으니까 지하철로 이제 가서 스타벅스 커피숍 가가지고 이제 리리님 만나서 같이 커피 한 잔 하고 방송 세팅해가지고 이제 나왔죠. 근데 이미 사전 집회가 하고 있어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이제 촬영 좀 하고 하다가 행진을 했어요. 행진을 했는데 와, 나는 행진이 예전에는 행진하려다가 이미 다 도착했다, 삼각지역에 도착했다 해가지고 저희는 거의 그 시청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섰어요. 아, 왜 사람들이 앞에 안 서는 줄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앞에 1호차 이제 트럭이 이게 다 가거든요. 스피커 해가지고 1호차를 따라갔는데 1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새 신발을 신었는데 발이 다 까져버렸어요. 저는 발이 다 까져버리고 그 다음에 리리님은 허리 아파, 허리 아파, 허리 아파. 그리고 저기 복돌이는 이제 깃발을 나눠줬으니까 하면서 복돌이는 119, 119, 119. 짠돌이는 배고파, 배고파. 리리님 허리가. 예, 저는 이제 발이 새 신발 신어가지고 난 그렇게 1시간 동안 걸을 줄 모르고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1호차니까 거기 목적지까지 다 걸어가야 되니까 중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마침 근데 이제 리리님이 한계 상황에서 딱 장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행히 그 대통령실 있는 국방부 건물 근처까지 갔거든요. 거기를 아예 다 감싸버렸으니까 원래 그 허가가 안 났어요. 그거를 이제 경찰에서 대통령실 그렇게 완전히 둘러싸는 거에 대해서 그 경찰에서 허가를 안 냈는데 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당일날 바로 경찰의 그 금지가 아웃돼 버리는 바람에 예, 그래서 완전히 대통령실을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 비상이잖아요. 예, 완전히 그냥 예, 그만큼 엄청나게 인원이 많았었고 예, 그러니까 정말 길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시사 유튜브 채널 그 강연 뒤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끝나고 역에 가서 이제 리리님은 아쉽지만 보내드리고 이제 저희들끼리 식당에 갔는데 우리가 늦게 간 거예요. 늦게 가는 바람에 이미 다 먹고 그러니까 거의 다 먹고 마무리 단계였던 거예요. 그 제주 흑돼지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니까 한 테이블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먹었는데 참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복돌이하고 먹돌이하고 얘들아, 여기는 내가 즐겨보는 시사 방송 채널이고 그래서 내가 형이 힘들어도 이 일정을 그리고 너희 회비까지 다 냈으니까 제발 우리 달리지 말자. 제발 우리 모임이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달리지 말자. 근데 얘네들이 컨트롤이 안 돼. 통제가 안 돼가지고 짠돌이는 벌써부터 몇 번 시키지? 몇 번 시킬까? 돼지고기를 다 없애버리겠어! 복돌이는 다 먹어 치워버리겠다.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리는 다 까지고 리리님 옆에서 허리! 이 난리를 쳐가지고 내가 영혼까지 다 빠져나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그냥 부천에 갈까, 그냥 집에 갈까 했는데 두 명이 눈에 막 불이 들어와가지고 고기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끝날 무렵에 저희가 갔어요. 야, 나는 이 고기 양이 이게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이게 돼지고기 그 흑돼지 삼겹살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거기에다가 스테이크 살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두꺼운 거거든요. 근데 그 돼지 흑돼지 이게 16,000원이에요. 한 번 시키는 게 세트가. 그 다음에 스테이키 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16,000원. 그러니까 그걸 한 판 시키면은 세트가 32,000원인 거예요. 두 판 시키면 64,000원. 와,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회비를 제가 즐겨보는 방송이니까 더 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걷는 분이 얼마만 내십시오 해가지고 냈거든요. 야, 회비의 2배 이상을 먹고 왔습니다. 세 판까지 먹으려는 거를 내가 만류를 했고, 예. 한 판에 32,000원, 두 판이면 64,000원, 거기다가 냉면 먹었죠. 냉면이면 5,000원씩 3명이니까 15,000원, 74,000원. 거기다가 음료수 2,000원 3개 6,000원이면은 8만원. 8만원에다가 맥주 2병이면 근데 이제 그 고기 2판 먹고 나서 분명히 배불렀거든요. 근데 한 판 더 먹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약간의 후회를 했습니다. 약간의 후회를 해서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회비 안 하고 엠빵을 하지. 그 유명한 시사 유튜브 채널이라서 거기 룰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채널에서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같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힘드네요. 솔직히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리리님이 뭐 서운해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약속된 일정이라서 나는 거기에 그 리리님하고 뭐 연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게 없고 그래서 전혀 그런 연관성이 없고 거기는 조금이라도 신뢰하면 안 되는 곳이라서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보는 동생들도 너무 이제 혹시라도 해가지고 너무 제가 아니면 저도 가서 좀 술 좀 따라드리고 막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두 명이 또 무슨 사건을 일으킬까봐 제가 먹돌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초긴장한 모임이 없었어요. 진짜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라도 실례할까봐. 그런 애들이 뭐 정말 진짜 극단적인 잘못을 안 할 아이들이랑 믿었지만 절대 좀 제가 즐겨보는 시사 유튜브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뭔가 좀 실수 안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갈 수 있는 모임이나 행사면 함께 가는데 그게 아니면은 절대 저는 같이 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 옛날에는 먹돌이도 막 다 데리고 갔었거든요. 안 가리고 그냥 다 데리고 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느 모임이든 이걸 좀 가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어느 정도 뭐 이해라든가 어느 정도의 그런 파악이 된 상태에서 모임을 가야지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시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지합니다. 농담도 하고 그렇지만 상당히 진지한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 시사적이나 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혹시라도 뭔가 신뢰하거나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정말 이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는 그 친한 동생이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어렵게 말을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싸워버린 거예요. 다른 그 직원하고 싸워가지고. 물론 그 직원이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그 직원이 잘못을 했는데 그래도 참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우리는 손님으로 간 거니까 우리가 참았어야 되는데 걔 동생은 이제 제 험담을 하니까 못 참고 싸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진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든 초대받거나 그렇게 가면은 아무리 감정적으로 좀 화가 나거나 상대방이 불쾌하게 하더라도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임이나 행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일단은 그런 유신님이나 유신 형하고 함께 가니까 우리가 정말 지킬 걸 지켜야 되고 모임의 성격에 맞게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남의 잔치니까. 우리 집 잔치면은 서로 카바 쳐주고 하는데 남의 잔치에는 그래서 저도 리리님이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제 뭐 복돌이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뭐 함께 가는 건 어떠냐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요. 저도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만나자마자 커피숍에 가서 제가 농담으로 5분 안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원샷을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보스들의 특징이 진짜 리리님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얘기하고 막 그럴 커피숍에서 시간이 많아. 근데 원샷. 아니 목이 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좀 시간을 때우고 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커피가 도착하자마자 원샷.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바보스들은 음료수를 2-3잔씩 먹었어요. 뭐 안티들이 출연료 안 준다. 그냥 만나는데 무슨 출연료를 주냐고. 형 동생이 만나는데 무슨 출연료를 줘요. 우리가 무슨 광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앉는 자리에서 그냥 시간이 좀 널널할 때 원샷을 해요. 근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면 천천히 먹는다. 야 진짜 시간이 없을 때는 또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청개구리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시고 가야 될 때는 또 여유 있게 풍경이 좋네요. 분위기가 좋네요. 시간이 이제 널널할 때는 원샷. 나하고 안 맞아. 바보스가 저하고 안 맞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한. 내가 리리님한테도 그랬거든.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행진하지 마시고 좀 하시다가 빠지시거나 귀가하시는 게 낫겠다. 우리는 어차피 뒤풀이 가야 되니까 가시겠대. 가시는데 중간에 허리 짠돌 허리.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게 허리가 아프신데 또 음악 나오면 퇴진하라 허리. 아니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또 깃발을 잘 흔드시다가 그러다가도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구호도 외치고 막 하세요. 하라! 막 나는 못하는데 나는 막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막 하다가 갑자기 허리. 아무튼 근데 진짜 열정적이셔요. 열정적이. 허리가 아프면서도 저도 아플 정도니까 저는 이제 가방 메고 이 카메라 들고 카메라 무게는 이제 계속 이렇게 고정해서 찍어야 되잖아요. 가는 거를. 영상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웃기기도 하고 치근하기도 하고 짠돌이는 무표정이에요. 배고파. 일단 이 짠돌이도 배고프면 화내거든요. 먹돌이 배고프면은 신경질 장난 아니에요. 건드려봐. 근데 짠돌이는 일단은 배고프면 말을 안 합니다. 그 1시간 동안 내 이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처형되어야 하느니라. 자, 그래서 1시간 가까이 행진을 하는데 짠돌이는 말이 없어요. 배고픈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토요일 날 아주 불태웠어요. 활활 불태워가지고 다리 다 까지고 오자마자 파스 있는 거 다 붙이고 어깨 붙이고 허리 붙이고 파스 붙이고 아주 하여튼 바보스하고 함께 있으면 정말 이 짜증날 아니 뭔가 뭐지 그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허리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무대 중앙 무대 뒤편에 그 뭐지 벤치가 있어요. 이제 리리님 앉아 계시라고 거기 앉아서 이제 행진 대기하고 있는데 짠돌이가 배고픈데 근데 옆에 할머니가 이렇게 아시아나 이렇게 판매하는 거 매점 같은 거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매점인데 물품이 별로 없어. 저기 커피 땅콩하고 땅콩하고 음료도 몇 가지밖에 없어. 파는 게 별로 없어. 그런 매점은 처음이에요. 원래 매점에서 뭐 담배도 팔고 웬만한 음료수랑 다 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짠돌이가 배고픈가 봐. 혼자 몰래 배고픈데 가지고 몰래 옆에 매점을 딱 해 반 스크린 했는데 딱 오면서 한마디가 먹을 게 없네요. 먹을 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그래서 내가 뭐 있으면 간식이라도 사주려고 딱 갔더니 그 커피 땅콩하고 땅콩밖에 없는 거야 바구니에. 근데 이제 짠돌이 생각하기에는 그 커피 땅콩이나 땅콩이 몇천 원은 할 것 같아서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압력을 행사를 했죠. 야 짠돌아 커피 땅콩 맛있을 것 같은데 리리님 사드리자. 그러니까 리리님을요? 커피 땅콩을요? 그러면서 얘가 비쌀 것 같은데 비쌀 것 속마음이 그래. 근데 딱 가서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커피 땅콩 1,000원. 졸라 싸네. 그래서 근데 2개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4명인데 하나만 달랑 사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 딱 가져가고 야 하나 더 사야지. 리리님이 한 봉지는 먹을 것 같은. 그래서 2봉지를 사가지고 저는 복돌이랑 나눠 먹고 제 예상대로 리리님이 3분의 2 이상을 배고프셨나 봐. 리리님도. 그래서 근데 이제 부족하니까 짠돌이가 또 땅콩을 사가지고 땅콩도 먹고 그냥 모여 있으면 시트콤인 것 같아요. 시트콤인 것 같아서. 짠돌이는 얘가 먹돌이에게 묻혀 있어서 그렇지 배가 더 나왔더라고. 얘가 장난이 아니었어. 자 아무튼 그렇고 하여튼 할머니 매점 사건도 있었고 아무튼 고기는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 제주 흑돼지는 정말 질이 장난 아닌 게 좋더라고요. 그 촛불 집회는 2023년으로 됐던 22년으로 됐던 상관없어요. 이따가 어차피 다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하고요. 급하게 모바일로 올린 거기 때문에 날짜는 나중에 다 수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먹쇼 보기가 안 좋으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자 진짜 너무하네. 집회 함께 해주고 모임 함께 해준 분들 비꼬고 까고 먹는 거 밝히느니 쩝쩝대며 먹는다느니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창피할 줄 필요가 있나. 그것도 좋다고 따라다닌 사람도 똑같지만 무슨 술안주거리도 아니고 뉴스 까기를 하라니까 모임 참여자 까기라고 있네. 나라면 진짜 안 저런다라고 하시는데 집회를 왜 함께 해줘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집회는 함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참여하는 거지. 제가 복돌이 짠돌이한테 리리님한테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나 보려고 오지 마라. 뭐 유신님 때문에 온다 그러지 마라. 뭐 나 혼자 참여하면은 나 혼자 그냥 가서 조용히 하다 오면 돼요.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저희 애청자분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유신 보려고 유신 만나려고 오지 마시라. 예. 촛불 집회를 동참하고 그 촛불 집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하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오시는 거지. 내가 그래서 먹돌이 안 본다고 한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먹돌이를 다시 만나더라도
촛불 집회는 안 부를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그건 이념, 예전에는 그냥 놔뒀었는데 자신의 이념에 신념에 반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먹돌이는 뼛속부터 국민의힘 지지자거든요. 걔는 안 바뀌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먹돌이는 죽을 때까지 웬만해서 안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예, 먹돌이가 뭐 어떤 피해를 입어도 걔는 더 이상 신념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저는 앞으로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그 사람을 촛불 집회에서 만난다, 뭐 먹으러 오거나 식사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식사하거나 그러면 이제 더치페이 해야 돼요. 촬영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더치페이 하는 게 맞지 원래. 내가 무슨 아니 촛불 집회 한다고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후원받거나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서운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촛불 집회에 본인의 신념에 따라 참여해가지고 만나서 함께 이렇게 뭐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내가 촛불 집회 방송한다고 해서 후원이 터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뭐 거의 빵원 아니에요? 3시간 동안 방송하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촛불 집회에 유신을 위해서 참여하지 마세요. 촛불 집회에 유신을 위해서 참여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 복돌이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걸 도와줘요. 많이 영상 촬영도 도와주고 많이 도와줘서 제가 이제 뭐 커피를 사든 밥을 사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네. 모임을 제가 뭐 시청자를 만나면 밥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건 말도 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뭐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하고 막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억지로 사람을 만나거나 억지로 그럴 생각이 없어. 그리고 뉴스 까기 시간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뉴스를 얘기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내 맘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시간이에요. 뉴스 까기는 시사 얘기도 하고 촛불 집회에 참여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밤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런 오프닝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지금 항상 먹쇼 먹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 까기 시간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대학교 강의도 아니고, 응? 무슨 나는 어이가 없는 게 그거니까 뉴스 까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뉴스만 전달하다 끝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어디 있죠? 그런 정해진 레퍼토리가 없어요. 이 시사라고 하는 것은, 뉴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얘기거든요. 토요일날 촛불 집회에 참여했고 그 후기를 얘기하고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모임에 함께 뭐 이렇게 함께 해줬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비를 내주고 내가 다 했는데 뭘? 혹시라도 이제 그 모임 그 강연이 있었던 게 그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했었거든요. 노무현 시민센터도 가보고 이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다 돌아보지는 못했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갈 텐데, 아니 내가 회비 내주고 내가 갈래? 해가지고 동생들이 간다고 해서 간 건데 도대체 뭔 함께 가줘서 혼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날 강연에 대다수가 다 혼자 오셨고요. 부산에서 혼자 오시고 뭐 먼 곳에서 혼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둘이 오신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2-3명씩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혼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일요일이라고 해서 좀 여유롭게 방송,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은 좀 빡세게 하지 말고, 주말이라고 해서 뭐 쉬지도 못하고, 지금 웬만한 시사 유튜버들은 주말에 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 아니면 그러니까 뭐 촛불 집회 중계나 이런 것들은 받아서 송출하는 거니까 한 명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주말에는. 그러니까 뭐 안 가리고 자유롭게 혼자서 방송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방송을 하는데, 토요일 날 너무나 빡셌어요. 좀 제가 체력적인 거의 저도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힘들 정도인데 리리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등치도 큰
복돌이나 또 배 나온 짠돌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복에. 공복에. 다들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들의 후원, 네, 유신쇼를 살립니다. 이제 11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뭐 벌써 10시 20분이야? 아, 그리고 뉴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바보스 시즌 2의 멤버 추천. 바보스 이제 시즌 1은 마감이 됐었고 오래전에 바보스 시즌 2의 멤버 추천해서 210명이 투표를 하셨는데요. 2시간 전에. 1위가 먹돌 53%, 그리고 2위가 코아주 21%, 그리고 리리님,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멤버 후보죠. 18%, 복돌이 6%, 짠돌이 1%, 짠돌아 또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짠돌이 1%.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바보스 멤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면접도 하고 의사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특집으로 바보스 시즌 2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방송 끝나면 일정 조율해가지고 뭐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에 연말에 특집으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멤버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안을 지켜가지고 멤버들도 막 이 짠돌이 이 복돌이도 그렇고 짠돌이도 그렇고 이 입이 문제예요. 계속 흘리는. 그래서 아무튼 바보스 시즌 2는 예전에는 짧게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번에는 통으로 그냥 뭐라고 하지? 원테이크라고 해야 되나? 그 소니캠으로 원테이크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테이크,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쭉 촬영을 해서 길게 이렇게 노편집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멤버는 그 비공개, 멤버와 내용 이런 것들은 다 비공개로 해서 12월 달에 연말 특집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하하하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유신님이 참여할 분을 오라고 광고해서 그분들이 왔겠지. 유신님 아니면 참여했을까요? 그리고 참여자까지 말라고 했더니 무슨 또 먹돌이로 물을 타십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왔던, 오라에서 왔던, 꼭 그렇게 함께했던 분들 흉봐야 되겠나고요. 흉보는 게 아니에요.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지. 뭐 아까 어떤 분 채팅창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무한뉴스. 그 무한도전에서 멤버들 막 까는 것 같지만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여기서 설교를 할까요? 아니 촛불집회에 뭐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여기서 설교할까? 아니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게 설교야? 당연히 에피소드 얘기하고 재미있게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촛불 집회에 누구 오라고 안 한다니까요. 촛불 집회에 누구 와라 마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 밥 사달라, 뭐 술 사달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저도 빠듯하고, 저도 지금 투자 받아서 빚이 몇 천만 원이에요. 은행 대출도 있고. 내가 누구를 챙기고 누구를 사줄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얻어먹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어디 가서 얻어먹고 다니거나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중하게 대접하는 자리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접을 받는데, 그 외에 내가 뭐 어디 가서 밥 사달라, 술 사달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47년 동안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동생들이나 제가 대접해야 될 때 뭐 아주 고급 비싸고 막 그런 거는 못 사드렸지만 항상 기본은 해드렸고요. 내가 능력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제 입장에 격에 맞게 내가 돈이 많고 그러면은
뭐 식사나 커피나 뭐 술, 호프집 이 정도는 살 수 있죠. 근데 내가 빚이 몇 천만 원인데 내가 빚이 몇 천만 원이고 지금 예? 그걸 갚아야 되는데 베풀고 다니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허세죠, 허세. 그리고 저는 참여할 분 오라고 광고한 적 없습니다. 분명한 얘기. 내가 만약에 예전처럼 박근혜 탄핵 집회처럼 촛불 정모를 했다면, 그리고 저 과거에 촛불 정모할 때 회비 다 받았습니다. 촛불 정모, 오히려 박근혜 퇴진 집회 때, 탄핵 집회 때 그 촛불 정모 참여하신 분들 다 받았고요. 아이구야, 황희정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항상 황희정님과 KS님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황희정님 항상 감사합니다. 오하지 마시고 해피엔드님. 네. 본인이 참여하고 오해야지. 제가 항상 자제하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뉴스 뭐 지금 뭐 어제 오늘 뉴스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어제 촛불 집회 재미있게 열심히 참여한 게 다리 다 까지고 허리는 너무나 아팠지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재밌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탄핵이나 이런 거 너무 진지하게 하면 안 돼요.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명박 광우병 촛불 집회 때도 그랬고 박근혜 탄핵 집회도 그랬었고 장기간 투쟁하고 끌어내리려면 신나게 해야 됩니다. 너무나 진지하고 재미없게 루즈하게 지루하게 촛불 집회하고 투쟁하면 아무도 안 와요. 네. 투쟁을 하더라도 장기전이기 때문에 신나게 재미있게, 물론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을 추모할 때는 진심으로 추모를 하면서 이 추운 날씨 이 아스팔트에서 몇 시간 동안 투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촛불 행동에서 힘드시겠지만 집회 시간을 좀 땡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는 광우병 촛불 집회나 박근혜 탄핵 집회에 좋았던 점이 뭐냐면 문화 축제였거든요. 공연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저는 촛불 행동이 이제 뭐 범국민 뭐 그 본부로 확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 찬영하고, 범국민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행동으로 본 게 이제 촛불 행동이라는 것은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범국민은 뭐냐면 정치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정치권, 그 다음에 노조, 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모든, 그러니까 시민 사회 포함해서 노동, 정치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본이 100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피똥 쌀 수밖에 없어요. 오줌을 질질질질 쌀 수밖에 없는 게, 범국민 이 행동으로 확대가 되면 촛불 행동에서 기본적으로 다 모이면 전국 집회하면은 100만이 넘어가요. 100만이면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는데요. 용산구를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용산구를 평화적으로 용산구 전 지역을 다 장악을 할 수 있어요. 100만이면. 우리가 과거에 100만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촛불 집회는 평화적이고 어떠한 폭력 행위도 반대하는 그런 저항의 의지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주에 한 20만 모였다고 하는데 용산이 꽉 찼거든요. 그 대로가 가는 길이. 이제 뭐 수구단체에서 뭐 반발하고 했는데 일자로 섰더라고요. 여기는 도로가 다 꽉 차가지고 끊임없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수구단체라고 윤석열 국민의힘 비호하는 단체는 한 줄로 서 있더라고요. 좁은 곳에 한 줄로. 그러니까 진짜 100만 명이 용산에 모이면 끝장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뉴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촛불 영상은 촛불 영상이래 뭐죠? 이따가 방송 끝나면 일단 업데이트를 우선적으로 했고,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수정을 할 예정이니까 일단 임시로 올려놓은 거예요.
임시로 올릴 땐 임시완. 네. 자, 오늘 뉴스 30분 정도 정리될 것 같아서 저는 뭐 뉴스 전달보다 주요 뉴스 전달보다 11월 19일에 경이적인 이 촛불 집회의 참여 후기를 항상 역사적인 현장에는 제가 있었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현장에 있었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현장에 있었고요. 밤 늦게까지. 그리고 이명박 광우병 촛불 집회 현장에 있었고 명박산성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집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역사의 현장에 있었죠. 나보고 맨날 왜 취재 안 하냐고, 왜 취재 안 하냐, 뭐 하냐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역사의 현장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뉴커 뉴스 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까기. 자,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11월 19일 대규모 촛불 집회에 20만 명 이상이 모여 습니다. 친윤석열 단체도 맞불 집회를 했는데 숫자가 잽이 안 되죠. 상대가 안 됩니다. 야당 의원 7명 주말 촛불 집회 단상에 올라서 윤석열 퇴진하라. 드디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안민석 의원을 포함해서 또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민영배 의원을 포함해서 7명의 의원이 참여를 했고 김영민 의원을 포함해서 아마 더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그리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7개월째 총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그 다음에 문재인, 지금 뭐 노웅래 의원까지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털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의원총회 해가지고 우리 이거 물러서면 안 된다. 살자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자고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도 장담할 수 없다. 총력을 다해야 된다.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과 함께 의원들 이끌고 촛불 집회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노조 탄압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 탄압, 노조 탄압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민 사회 그 단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국민 촛불 집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재명 대표가 더 시간 끌면 저는 이재명은 끝난다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이재명이 계속해서 약한 모습 보이고 약한 고리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면 저는 이재명은 끝날 수밖에 없고 이재명 가족, 이재명을 믿었던 측근들, 주변 사람들 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그거잖아요. 분명히 이명박이 정치보복할 거 다 예상했고 가만 안 둘 거라고 예상했는데 본인만 너무나 정치를 아름답게 봤죠. 그러니까 노무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최측근들, 아끼는 사람들 다 털어서 다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총대를 맨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제2의 노무현이 돼서는 안 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상적인 정치를 추구한 거는 인정하고 그 가치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노무현 같은 이상적인 정치는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준다. 절대 수비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본인뿐만 아니라 문재인까지 지키고 지금 우리 사회 국가를 지키려면 결단을 내려서 민주당 이끌고 설득하고 이끌고 그 다음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고 내부 그 분탕질하는 애들은 당장 필요 없어요. 내쳐야 돼요. 걔네들 안에서 이간질하고 나중에 쉽게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차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 탄압 이루어지고 있고 MBC, TBS, YTN 언론 탄압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하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반드시 윤석열 1년 안에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재명이 서야 돼요. 앞장서야 됩니다. 본인이 앞장 안 서고 다른 사람이 앞장서서 나중에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촛불집회 참석, 개별 의원 정치적 행동, 사전 통제 불가. 박홍근 원내대표님, 네가 끌고 나가야 돼요. 네가 그냥 말만. 당신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 위원장 넘겼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박홍근 아저씨. 나는 이재명 성향이라고 해가지고 기대했더니 법사위원장 넘겨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 참석, 개별 의원 정치적 행동 사전 통제 불가. 지금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국민들이 정말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뭐요? 박홍근 원내대표님, 안 할 거면 사퇴하세요. 앞에서 개수작 부리지 말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쓰레기입니다. 말뿐인 양심은 필요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쓸데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야말로 독재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한 거지. 행동하지 않는 말빨은 지옥에나 가버리라고 하세요. 무슨 의원들 네가 뭔데 통제를 해?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의원들에게도 있는데 국민의 대표인 독립된 입헌 국회 그 하나하나의 기관으로서 참석하는 거지. 무슨 원내대표가 의원들 통제하라고 있는 곳입니까? 의견 수렴해가지고 앞장서라고 있는 거지. 정신 차리세요. 아니면 집구석에서 다 잃어버리고 밥상 차리게 될 테니까. 얘들아, 나는 박홍근 과거 원내대표 제대로 못해가지고 잘렸지. 밥이나 먹어. 내가 밥 차려줄게. 집에 가서 밥이나 차리세요 그냥. 자,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3중, 4중 올가매고 김건희 사건은 1년째 감감무소식. 이러고 있는데 무슨 대화를 하재. 이재명 대표님! 상대가 G20, 아세안, 동남아 가가지고, 집에 갈래. 나하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시도. 예? 봤잖아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혼자서 독대할 때 혼자서 1시간이면 50분을, 얘기하시는 분인데, 왜 G20에서는, 오죽하면 김건희 씨가, 오빠, 나가 좀 나가. 안 나가잖아. 쩝. 만약에 거기가 술 파티였으면 어땠을까요? 거기 그 소주나 맥주 있어가지고 막 폭탄주 말고 바이든이 Oh my Jesus, Oh, President, Our Somac, okay? 오케이. 만약에 G20이 그렇게 뭐 폭탄주의 술 파티였으면 막 거의 거기에서 군림했겠지. 느낌 아니까. 검사 시절에 느낌 아니까. 회식 느낌 아니까. 근데 얘네들이 술은 안 마시고 그냥 지들끼리 Oh, nice to meet you, Rickles. 근데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거야, 이재명 대표님. 누구랑? 아니, 자기 부인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더만. 뭔 민생에 대해서 윤석열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혼자서 쭈꾸미 리듬 체조하다가 디스크 걸리는 소리라고 자빠졌어요. 그거 안 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이제 6개월, 7개월째 안 된다는 거 봤잖아요. 박근혜처럼 봤잖아. 느낌 아니까. 박근혜는 4년 걸렸는데 얘는 진짜 단기 속성이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예? 이명박은 임기 5년 넘겨가지고 한 7년? 8년? 뭐야 10년 만에 감옥 갔죠? 그쵸? 이명박은 거의 10년 다 돼가지고 감옥 갔으니까. 이명박은 10년 걸렸고 박근혜는 4년 걸렸고 윤석열은 지금 6개월 걸렸거든요. 천재야. 탄핵 천재. 예? 탄핵 천재 윤석열. 이명박은 그 본인 그 부정부패 처벌받는데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다스는 누굽니까가 결정적으로 걸렸습니다만은 박근혜는 4년 걸렸고. 근데 지금 윤석열은 6개월 걸려서 천재야. 세계적인 천재야. 물론 영국 이전에 여성 총리가 2개월 만에 아웃되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은 1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니면 무혐의 줬다고 하나요? 불송치. 경찰에서 알아서. 그 뭐 김건희가 그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통화할 때 얘기했잖아요. 당선되면 알아서 경찰이 할 거라고. 알아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국 만들어가지고 이상민이가. 야당 의원들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실 헌정 질서 흔드는 주장 동조. 헌정 질서를 자기들이 안 지키고 있으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에 경찰국 만들어가지고 경찰 통제하고, 한동훈은 법무부에 인사검증단 만들어가지고 사법부나 이런데 통제하고, 이번에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군경을 경호처장이 통제하겠다.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헌정 질서를 흔드는지를 나는 적반하장. 아니 합법적인 집회에 나가서, 촛불 집회에 나가서 잘못한 거를 잘못한다고 정치인은 할 수 있어요. 예, 당연히 정치인은 비판할 수가 있죠. 그 야당이잖아요. 지들이 한지 생각 안 나나 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여 투쟁한다고 해가지고 국회도 안 나오고 한 6개월 투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하면서 드루킹 특검 통과시키라고 난리도 아니었고,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김경수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하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퇴진 집회 참석 야당 의원에게 이태원 참사 칠적, 이재명 행동대장이다. 쥐라라고 쥐아빠졌네. 대통령실 MBC 기자와 비서관 설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아니 무슨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그 비서관이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뭐라 궁시렁궁시렁 하니까 MBC 기자가 항의한 것뿐인데, 슬슬 이제 그 출근 브리핑 안 하려고 수작 부리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보이는 게 집무실과 기자실 한 공간, 처음이라던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 공간에 가벽 설치. 도망가려고.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자랑해가지고 집무실과 기자실이 한 공간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질을 하고 막 했던 대통령실이 출근길 문답 공간에 가벽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공간을 아예 분리해가지고 못 따라오게 하겠다는 얘기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잘못했냐? 이재명 민주당 선 넘었다. 나는 국민의힘이 포기한 것 같아요. 자포자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가자. 그냥 아예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다음 총선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국민은 개돼지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주둥이를 무슨 김건희에게 국모라고 얘기하지 않나. 우리가 무슨 왕권 국가입니까? 국모가 있게. 정말. 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 김건희 여사 조명 논란에 외신 사진 전문가 분석 인용, 대통령실 사실무근,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반박. 동남아 순방 가가지고 그
정상 부인들 공식 일정에 참여 이틀 동안 안 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다 큰 아이 끌어안고 사진 그 화보 촬영하셨잖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그때 이제 눈에 반사가 돼가지고 그 눈을 확대해가지고 분석까지 했나봐요. 아 정말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아 정말 그냥 한숨만 나오고 대화하자는 이재명 대표도 한숨만 나오고 답답해요. 답답해. 대통령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 시행령이 자초한 과거 퇴행 논란. 근데 요걸 비판한 기사가 동아일보 아까 봤더니 동아일보더라고요. 자, 슬슬 밑장빼기인가요? 지금도 대부분의 기사는 편파적이지만 점점 지금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에서 좀 간을 보는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 시행령이 자초한 과거 퇴행 논란. 이게 헌정사상 처음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의 그 헌법과 정보 그 조직법을 근간을 흔드는 상황인데 지금 뭐 행안부의 경찰국, 법무부의 인사검증단, 대통령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 이게 심각한 겁니다. 탄핵 사유인데 민주당은 조용하죠.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실장 구속 뒤 첫 소환 조사. 증거는 하나도 없이 구속이 됐어요. 그 구속한 판사가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받아들인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한테 가면은 무조건 다 구속이 됩니다. 검찰에게는 든든한 백인 것 같아요. 판사가. 하여튼 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이재명 이거 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안철수 개미가 먼저 금투세 저지 총력전. 근데 민주당이 지금 욕처먹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그 금투세 요거를 당론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유예기관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바람에 분명히 민주당 내에도 첩자들이 있겠죠. 정부 민주당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거부. 무조건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종부세와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 종부세 종합부동산 세금은 내는 사람들이 상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윤석열 지지자나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아무것도 없는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 이거를 반대하는 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자들에 대한 과세거든요. 뭐 이 종합부동산세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종부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거든요. 상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복지를 바라는 게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감세를 반대하면서 복지는 받아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 예산 다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는 누굴 욕하냐면 문재인을 욕해요. 복지가 줄었다고.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여당이 국민의힘인데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 문재인을 욕해요. 문재인 때문에 그렇다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여당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금투세도 마찬가지예요. 금투세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 그 주식이 많거나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등 비상장 법인의 주식 등 해가지고 뭐 대주주 요건, 국내 세금, 상장 비상장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상장 주식과 펀드 합산하여 연간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 대상으로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야. 그러니까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그 주식이나 펀드를 5천만 원 이상 1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부자네. 후원 좀 하세요. 소액 개미 투자들이 5천만 원 미만으로 수익을 내고 양도하였다면 비과세가 된다. 자, 금투세 세액 계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과세 기간별로 금융 투자 상품의 소득 금액과 손실금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상장 주식과 펀드 합산하여 연간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 대상으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으로 5천만 원까지 금투세를 내지 않게 됐으며, 그러니까 손실을 봤을 때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그 수익을 냈더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20%,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 또한 수익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25%, 지방소득세 포함 27.5%가 적용된다. 따라서 소액 개미 투자자들이 5천만 원 미만으로 수익을 내고 양도하였다면 비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5천만 원 이상의 주식으로 1년 동안 그 수익 벌어들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주변에. 그리고 3억 원 이상일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데 부자 세금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조건부로 몇 가지 조건 걸어가지고 2년 동안 유예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미치고 있어요. 저는 어려운 시기에 뭐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지지하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행안부에 이상민이 설치한 경찰국은 위헌적이고 문제가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근데 그 예산을 10% 깎아가지고 통과시켜 준다고요? 하는 대신에 미친 거죠.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거를 거기에 예산을 준다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금투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부자들 종부세와 함께 금투세도 부자들이 법만큼 세금을 더 내는 건데 그거를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조건부로 해가지고 무슨 이상해져요 지금. 협상이란 걸 해야 되는 거지만 근본적인 거를 협상하면 안 되거든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짓거리를. 자, 그래서 이 종부세나 금투세는 일반 서민들하고는 상관도 없는 세금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소수의 초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이에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반대합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세수가 깎이면 우리가 내야 돼요. 당신들이 소주 사 먹고 담배 사 먹고 뭐 가서 밖에 사 먹는 거에 세금을 올린다고. 응? 지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다 인상한다잖아요. 계속 인상할 겁니다. 지금 아마 역대 최대급으로 인상될 것 같은데 행복하세요? 아니, 부자 세금은 깎아주라고 찬성하고 지들 세금 내라고 하면은 행복하게 세금 내려나? 그것도 문재인 때문이래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세금 많이 내고 물가 올라가는 것도 다 문재인 때문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나 대통령을 왜 바꾸고 왜 지방자치 권력을 왜 바꿔요? 아니, 그러면 5년 동안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탓만하는 거 아니야. 정권을 왜 바꿔요, 그러면? 바꿀 이유가 없지 않나?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잘못했다고 한 거를 바꾸기 위해서 정권을 바꿔준 건데, 그런데도 모든 게 다 문재인 때문이면은 정권을 왜 바꾸냐고.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검찰 아들 입시 비리 혐의에 정경심 징역 2년 구형. 자, 지금 4년 살고 있는데 2년에다가 진짜 야, 여러분들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죽여가지고 처벌받는 사람들 정경심 교수보다 처벌을 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표창장 위조나 이런 거 다 엮어가지고 4년에다가 지금 2년 구형에다가 야, 웬만한 무슨 음주사고로 사망사고 난 형량을 이상을 살겠네요. 뭐 업무상 과실치사라든가 뭐 일부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3년의 집행유예 뭐 5년 이렇게 가잖아요. 3년 5년 3년까지 집행유예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정경심 교수가 거의 뭐 엄청난 완전히 무슨 국가 중범죄자가 돼버렸네요. 웬만한 사람보다 형이 높아요. 신천지 코로나19 방역과 안전 우려에도 11월 20일 오늘이었죠.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10만 명 참석 행사 개최 논란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종교의 자유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동거하며 이건 아니었고요. 홍준표 뭐 진짜 신천지와 통일교회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신천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고마워. 니들 덕분이야. 그런 고마움일까요? 신천지 지금 코로나 재확산 위기 나와가지고 우려 표시하고 막 그렇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안전사고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뭐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는. 자, 보호관찰 대상자와 동거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공연하는 BTS 정국 한국 밴투어 훈련장에 찾아 응원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BTS 정국이 카타르 월드컵에 공연하는 거는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거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다뤘지만 카타르 월드컵에서 몇 년 동안 경기장 지으면서 외국인 노동자 7,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몇 개 국가만 7,000명 이상이고, 지금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까지 뭐 포함하면은, 아니죠,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지금 10,000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피해 카타르 월드컵에 가서 BTS의 정국이 공연을 한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뭐 국위 선양을 하러 간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말이 많거든요. 그거 딸 때도 부정 부패 논란이 너무 심각했었고, 만약에 중동에서 첫 번째 월드컵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실상 중동에서 정말 축구 잘하는 나라가 전통적으로 기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우디, 이란, 이라크인데, 이라크는 내부 사정이 안 좋고 테러도 있고, 그래서 이라크는 사정이 안 좋고, 이란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격이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나마 안정화가 됐으니까 할 수 있는데, 카타르가 웬 말입니까? 월드컵 16강에 한 번도 진출한 적도 없고, 축구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선수들 다 사오고, 그리고 경기장 짓는다고 해가지고 노동자 지금 7,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추정되고 있고, 비공식 집계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으로 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BTS 정국이 왜 공연을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환영받지 못할 거다. 가왕 조용필 9년 만에 컴백. 새 앨범 로드 투 20 프렐류드 1. 너무나 제목 어렵다. 찰나 세렝게티처럼 11월 18일 선공개. 야, 그 조용필 씨 옛날 그 이전 앨범이 나온 게 벌써 9년이 지나갔나? 바운스자, 바운스. 그대를 바라보면 나는 바운스 촛불집회 나가 탄핵하고 싶어. 바운스. 문석78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유신쇼를 살립니다. 힘든 시기인데 큰일 났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자, 기대가 됩니다. 조용필님의 새 앨범 두 곡이 11월 18일에 선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11월 18일이면 이미 공개됐잖아. 지난주 금요일 공개됐습니다. 저 아직 못 봐가지고. 후크 이선희 씨가 이 기획사 소속인데, 후크 엔터테인먼트, 경찰 압수수색, 윤여정, 이승기, 이적설 최대 위기. 뭘 최대 위기야? 올해 이승기도 신인 때부터 오래 있었잖아요. 저번에 한번 이제 1인 기획사 한다고 했다가 스캔들 터지고 난리 나가지고 다시 후크 엔터테인먼트 돌아왔는데, 기획사가 뭐 항상 가족 같은 기획사라고 하는데. 자, 마동석 범죄도시 3 촬영 마쳤다고 합니다. 범죄도시 4도 동시 촬영 중이라고 하는데, 와 진짜 여기는 뭐 추진력이 뭐 장난이 아니네. 범죄도시 1보다 범죄도시 2가 더 흥행했잖아요. 1000만 돌파했잖아요. 야, 근데 이제 바로 범죄도시 3 촬영하고, 이제 촬영 끝났대요. 범죄도시 3가. 그럼 내년 설날쯤에 나올래나? 내년 설날 때쯤에 개봉. 12월에 아바타 개봉하잖아요. 아바타는 피하겠죠? 진검승부는. 그리고 바로 또 범죄도시 4가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 돈 세탁 혐의의 인도 델리주의 사티엔다르 자인 장관이 구치소의 독방에서 마사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라바디깔라발레발라 빼게떼발라 팔자 좋네 이놈의 스키. 돈 세탁 혐의로 그 인도 주의 장관이 구치소 독방에 수감이 됐는데, 그 다른 수감자 전문가가 있나 보죠. 이 감옥이나 구치소에 가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독방에서 이제 다른 수감자들하고 같이 저기 덕담까지 나눴다고 하네요. 이게 비단 인도에만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아니겠지요. 지금 우리나라 이명박 계속 밖에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바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렇게 스펙이 뒤에 그 후광이 있으면 다 이 사면 받고 밖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저도 수감 생활 중에 병원에 나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 없으면, 돈 있고 백 있으면 병원에 치료도 받고. 예전에 그 지방 그 유명한 제약사였나요? 사모님이 그 청부살인 해가지고 이제 잊혀졌었는데 병원에서 편하게 외출하고 하다 걸렸었잖아요. 그 유명한 제약회사 맞아요. 그 제품 하나가 유명한. 그래서 그때 불매운동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 이후에는 우연이라도 안 먹고 있는데, 유명한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 제약회사에, 지방 회사에. 근데 거기 사모님이 그 청부살인 하고 나서 중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아주 그냥 살판나게 살았다는 그런 말이 있었죠. 제약사가 아니었나? 제분사였어요.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특정 회사 말 안 했습니다. 제분회사였습니다. 그 무슨 제약사도 하나 있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뉴스 까기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문자 참여. 앞전 얘기했는데 가속 깨먹어요. 자, 생방송 중에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 032-323-5549번, 032-323-5549번입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길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뉴커 홈페이지
자유 토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 오늘의 주요 뉴스 소개해드리는 뉴스 까기 또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데 후원이 안 들어와서 기운이 안 나네요. 네. 2022년 11월 20일 뉴스 까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3부 전화 개그 전화 받겠습니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전화 받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